아침이다. 식탁 위엔 구수한 된장국이랑 반찬 몇 가지, 그리고 텔레비전에선 또 그 얼굴. 남편은 일어나자마자 리모컨부터 찾는다. 어휴, 또 시작이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린다. 말을 꺼내면 전쟁이니까. TV에선 누가 봐도 중립은커녕 그쪽 진영 찬양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버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고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바라봐, 저 말이 딱 맞다.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응응, 그렇지. 나는 반찬을 입에 넣으며 애써 맞장구를 친다. 내 입속에서 멸치볶음이 사라질 새도 없이 남편은 이어서 말한다. 자기는 아직도 파란당 찍으려고 하지? 정신 차려라 좀. 정신은 내가 차려야 할 것 같다. 내가 언제 뭐 찍겠다고 했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쟤밖에 없는데 정치 얘기는 또 왜 꺼내나? 결혼한 지 30년, 그 사이 정치색도 뉴스 채널도 대화 주제도 바뀌었다. 아니, 사실 바뀐 건 내 쪽이었다. 남편은 한결같다. 보수 중에서도 뿌리 깊은 진성보수. 그걸 넘어서 이제는 극보수 유튜버들 팬이 됐다. 집에 오면 TV부터 켜고 한 손엔 리모컨, 다른 손엔 휴대폰으로 유튜브 돌려보기. 하루에 듣는 보수 콘텐츠가 4시간은 넘는다. 그 와중에 식탁에 앉아서도 나라 걱정을 하는데 그건 내 걱정이 되기 십상이다. 자긴 그런 말도 진짜 믿어? 왜? 저 사람이 가짜 말하겠나? 저 사람 군 출신이야. 정보통이야. 그렇구나.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이나 먹자고 했는데 결국 또 말이 길어진다. 요즘엔 아예 방어적으로 입 다물고 있다. 그게 집안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딸내미는 이런 나를 볼 때마다 혀를 찬다. 엄마, 그냥 대놓고 말해. 시대가 어느 땐데 그걸 다 참아? 네가 시집가면 알게 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정치로 싸우는 게 너무 싫다. 왜냐면 우리 집에선 정치 얘기 집안 전쟁이거든. 그렇게 나는 남편의 하루 3시간짜리 시사 특강을 마치 백색 소음처럼 흘려듣고 살았다. 어느 날까지는 말이다. 그날도 뉴스가 나왔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탄핵이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참다가 조용히 TV를 껐다. 남편은 벌떡 일어났다. 왜 꺼?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뉴스를 뉴스답게 좀 보자. 하루 종일 그 소리 들으면 밥맛 떨어진다. 그래서 자긴 아직도 파란당 지지하지? 나라 망하는 꼴 보고 싶나? 그날 드디어 터졌다. 30년 동안 쌓였던 내 속의 인내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미쳐버리는 이유가. 그날 나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말이 없었다. TV도 안 켜고 식탁에도 안 앉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다. 아침밥을 차려놔도 안 먹는다. TV는커녕 휴대폰으로 이어폰 끼고 뭘 듣고 있다. 아무래도 내가 그날 저녁 뉴스를 껐던 게 꽤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다. 며칠을 말도 안 하고 지냈다. 하루는 혼자 웃기까지 했다. 밥상 앞에 앉아선 휴대폰에 얼굴 받고 중얼중얼. 이건 완전 언론 장악이야. 나라가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라. 아이고, 이재명이는 또 뭐라고 했노? 저거는 개그맨이야, 정치인이 아니고. 그 말에 내가 한참을 쳐다봤다. 혼자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껄껄 웃는 걸 처음 봤다. 마치 무슨 컬트쇼라도 보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걸 보는데 웃음이 나기보단 그냥 기가 막혔다. 나라 걱정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 혈압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그 모습의 말이다. 그날 밤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그거 아빠가 심각한 거야. 지금 정치가 종교야. 팬심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아니,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면 충돌하지 말고 차라리 아빠 방식대로 놀아드려. 같이 그 방송 한번 봐봐. 처음엔 반발감이 들었다. 내가 미쳤다고 그거 같이 보냐. 근데 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놀아드려라. 그래. 싸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대로 말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작정하고 아침 밥상에 앉았다. 남편보다 먼저 TV를 켰다. 그 채널, 그 얼굴, 그 유튜버를 찾아 틀었다. 남편이 나오더니 잠깐 멈칫했다. 뭐 자기도 이 방송 본다 아이가? 응. 어제 말한 거 좀 궁금해서 봤지 뭐. 이제서야 좀 보는 눈이 생겼나. 나는 대답 대신 정색을 하고 화면을 봤다. 그 유튜버 전보다 더 세졌다. 이거 완전 좌파 언론의 날조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목소리 듣는데 내 속에서 뭔가 올라왔다. 진짜 깨어나는 건 내 혈압이었다. 남편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속으로 108배를 했다. 이걸 왜 내가 보고 있어야 하나. 근데 이상한 게 있었다. 보다 보면 웃기긴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오히려 개그였다. 거기다 댓글창엔 더 대박인 사람들이 줄줄이 있었다. 아내가 빨갱이라 매일 싸웁니다. 우리 집도 이재명 편이라 환장하겠네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이 나이에 정치로 부부싸움 하는 집이 이렇게 많다니. 갑자기 속이 좀 편해졌다. 며칠을 같이 뉴스 봐주고 같이 헛웃음도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남편이 이러더라. 자긴 진짜 정치에 관심 생긴 거가? 응 뭐. 요즘엔 좀 알 것도 같고. 그래도 아직은 멀었지. 이건 진짜 배워야 한다. 맞아. 나도 아는 게 없어서 그러지. 그래서 말인데 나도 하나 보여줄게. 그날 밤 나는 상대편 유튜브 하나 틀었다. 아주 조곤조곤 설명하는 방송. 이쪽 말도 좀 들어보자. 비교도 해보고. 남편은 처음엔 표정이 구겨졌지만 내가 조용히 옆에 앉아 진지하게 보자니 끝까지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다 보고 나서 한마디. 뭐 아예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세상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지 뭐. 그래도 나는 내 길 간다. 응. 나도.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른 유튜브를 틀었다. 각자 이어폰을 끼고. 그날 이후 우리 집 규칙이 생겼다. 정치 얘기는 밥상에서 금지. 유튜브는 각자 방에서 조용히 시청. 서로 의견 강요하지 않기. 정치가 아닌 일상 얘기로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 다시 웃음이 돌기 시작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 유튜브를 매일 본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 방송이나 드라마 리뷰 본다. 하지만 가끔은 유튜브 켜놓고 서로에게 이러기도 한다. 저 사람은 참 말 재미나게 하네. 그래도 이쪽이 훨씬 논리 있지 않나? 놀리고 뭐고 어차피 자긴 안 바꾸잖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웃는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덜 상처받는 법을 배운 거다. 그렇게 각자 유튜브를 보며 평화를 유지한 지 한 달쯤 됐을 때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뭔가 웅얼거리고 있었다. 대통령 탄핵되면 나라가 무너지지 그럼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아, 또 시작이다. 저건 혼잣말일까 내게 하는 말일까? 결국 난 못 들은 척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하더라. 여보, 내가 말이야. 유튜브 보면서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해.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왜 어디 아파? 그게 아니고 뉴스 보고 있으면 세상이 진짜 무너질 것 같거든. 근데 주위를 보면 다들 멀쩡하잖아. 그래, 이 양반도 이제 뭔가 깨닫고 있는 거구나.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그래서 맨날 그만 보라고 했잖아. 그래도 보다 보면 또 재밌고 뭐랄까 내가 뭔가 세상을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아, 내가 알지. 그 기분.
댓글창에서 비슷한 의견 찾아 공감받고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다 더 센 영상 찾아 헤매는 거. 남편이 자꾸 말끝을 흐렸다. 근데 말이야,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건가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 드디어 올 게 왔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냉장고에서 내가 아껴둔 딸기 우유 하나 꺼내주면서 말했다. 당신 정치 말고 건강 걱정 좀 해봐. 요즘 밤마다 벌떡벌떡 깨잖아. 혈압 올라가고 위도 안 좋다며. 그러니까 내가 나라 걱정을. 나라보다 당신 간 걱정이 먼저야. 나라야 알아서 굴러가겠지. 근데 당신은 내가 챙겨야 굴러간단 말이야. 남편이 가만히 날 보더니 처음으로 유튜브를 끄고 딸기 우유를 단숨에 마셨다. 참 이게 더 낫다. 달고 부드럽고. 그치? 뉴스보다 딸기 우유가 낫지? 그래도 그 사람 말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그 사람 말보다 마누라 말부터 들어. 우린 그렇게 웃었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 모임에서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여보, 오늘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 왜, 또 뭐 터졌어? 아니, 김 회장네도 부인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거의 이혼할 뻔했대.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김 회장이 뭘 말했다고. 부인이 밥상을 던졌다잖아. 그 집은 그래도 밥은 해줬네. 난 당신 TV 껐잖아. 그 말에 남편이 껄껄 웃더라. 우리 집은 그나마 양반이네. 그럼 우리 집은 딸기 우유로 화해하잖아. 그래서 나도 생각했지. 이젠 정치 말고 딴 취미 좀 가져야겠다. 뭐? 갑자기 왜? 나 유튜브로 요리 방송 보기 시작했거든. 뭐? 당신이 요리를? 칼 안 쓰는 반찬 만드는 법이 있더라고. 그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사람이 정치 대신 반찬이라니. 유튜브가 사람 바꾸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남편은 유튜브로 김치볶음밥, 두부조림, 감자전 레시피를 보더니 주말마다 요리를 시작했다. 물론 싱겁고 탄맛이 나지만 그게 뭐 대수냐. 이제는 부엌에서 서로 유튜브 보여주며 웃는 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정치가 됐다. 요즘도 남편은 여전히 뉴스 유튜브를 본다. 하지만 하루에 한 편까지만. 그리고 내가 요리 유튜브로 바꿔준다.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감자전 영상이야. 이건 좌파 감자전이냐 우파 감자전이냐? 당신이 잘 굽는 쪽이 보수고 태우면 진보다. 그럼 난 중도할래. 이쯤 되면 정치 얘기해도 싸움 안 난다. 정치 대신 요리로, 이념 대신 웃음으로 우리 부부의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을 어딘가에 중장년 부인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남편이 극우 유튜버를 끼고 살든 정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히든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다. 정치는 계속 바뀌지만 남편이 만든 반찬은 늘 같은 맛이다. 약간 싱겁고 약간 탄하지만 따뜻한.